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강원 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여 건의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3일 김포에서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철원군은 DMZ 평화생태관광을 잠정 중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소규모 공방에 대한 지원 조례를 추진합니다. 소규모 공방 운영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광지역 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강원랜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지노를 넘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가는 강원랜드를 뉴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23일 인근 경기도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과 인접한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민통선 일대 DMZ 안보관광이 중단됐고 관련 축제와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철원군의 한 안보관광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데 이어 23일 경기도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신고가 확진될 경우 국내 세 번째 발병 사례가 되고 특히 한강 이남에서 발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미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철원군은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등 DMZ 안보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관광 등 민통선 지역의 관광객 출입도 통제됩니다. 네, 안보관광은 중단되셨다고 잠정 중단이셔가지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 땅굴 포함이고요. 전망대 월정리 다 포함해서 못 보시고요. 청와대도 지시가 내려온 거라 언제 보고가 딱 된다고 저희가 확답을 못 드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 질병이다 보니 방역당국은 차단 방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양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환경직 공무원 체육대회와 27일 강릉에서 예정된 강원축산경진대회 등은 바이러스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취소됐습니다. 축산 관련 농가, 특히 양돈 농가는 다른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 절대 나가시지 마시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은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축산물이라든지 또 택배로 받는 축산물들이 안으로 진입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국방부도 지역부대의 야외 훈련과 예비군 훈련 등을 연기하도록 하고 잠복기 등으로 최대 고비가 되는 3주 동안 차단을 위한 방역 작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방역 차량 70여 대를 동원해 방역선을 강화했고 농협도 생석회 6,700포대를 도내 모든 농가에 지원한 등 확산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주 연천에 이어 김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확대되면서 생태 안보관광까지 중단한 철원군 등 강원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으로 강원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2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일대에서 강풍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도로 쪽으로 부러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인제군 기린면의 한 도로에서도 나무가 강한 바람에 쓰러져 통행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몇 시간 전인 오후 7시 50분쯤 횡성군 둔내면에서는 하우스 천막이 주택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정선, 평창, 삼척 지역에서 총 34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22일 오후 6시 40분쯤 삼척시 상맹방리 일대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며 전신주 고압선이 절단돼 삼척시 근덕면 부남과 금계리 70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해 약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지난 22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과 중남부 산지가 태풍 타파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총 2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왕산면과 태백 황지동의 주택과 상가에서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21일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내린 피해 양은 삼척 도계 215mm, 신기 180.5m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은 23일 오전 6시쯤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동해상을 빠져나갔고 육상의 태풍 관련 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육상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동해상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과 5m에서 7m의 높은 물결이 있는 곳이 있겠다며 항해나 조업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가 친강원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강원대와 경동대, 상지대, 한림대 등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지 유치를 위해 대학과 협력해 24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원 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현지 상위 100인의 대학과 고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쳐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내 유학생 수는 올해 3,8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립공원의 단풍 실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설악산 등 도내 국립공원의 단풍 현황과 실황 사진을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단풍 실황 서비스는 매주 업데이트되며 강원지방기상청과 국립공원, 강원도청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도내 국립공원 단풍과 관련해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첫 단풍이 28일 설악산에서 시작되고 10월 중순쯤 단풍이 절정에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하면 주로 상인들 위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원주에서는 앞으로 도시형 소공인, 이른바 작은 공방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누와 샴푸, 화장품 등을 직접 수공예로 만들어 판매하는 원주의 한 공방입니다. 4년 전 문을 연 이 공방은 수공예 만들기 체험과 제품 판매 등으로 연간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민은 있습니다. 조금 더 규모를 키워보고 싶지만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개발을 해놓은 상태 비누나 아니면 세정용품들이 있는데 그걸 시장에 좀 판매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이나 또 뭐 기계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원주시에는 이 같은 공방, 10인 이하의 제조업 판매자들이 1,500곳이 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형 소공인들을 위해 원주시 의회가 원주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원주에서 대표 산업이라고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옷이나 한지, 엿,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일부 원주가 수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환경은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는 10인 이하의 근로자가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주시가 기술 전수와 경영 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주 미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공방들의 경우 기술 전수는 물론 판로 확보를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지원이 필요했던 소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로 개척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앞으로 생긴다고 하니까 빨리 그게 생겼으면 좋겠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 청년 창업자는 물론 소규모 공방들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원주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례에 상위법이 있어야겠죠. 현행 법령에는 2018년 시행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자치복귀로는 광역시에 4건만 공표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이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53개 중 지자체는 현재 시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직접 하는 특성이 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원주시는 직접 생산 또는 제작하며 판매하는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8조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목적과 정의 이런 거는 좀 빼고요. 직접 어떤 지원인지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조부터 보시죠. 시장은 도시형 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시장은 도시형 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숙련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 신규 인력 유입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복지 증진,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 등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임금 매칭 지원 등과 같은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또 경영 지도와 기술 개발 지원, 이 부분은요, 소공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기술 전수 지원과 우수 도시형 소공인 육성과 지원 등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원주시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소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숙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돋보기였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 나는 걷는다가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관계 개선 등을 돕기 위해 23일부터 5일 동안 중고교생 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20km 이상 제주도 올레길 코스를 매일 걸으며 성취감과 자존감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갈 예정입니다. 또 상담과 교육 전공자와의 시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내년부터 삼척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청하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무성한 쑥과 같이 많은 인재를 교육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청하중으로 교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여중은 새로운 교명에 따른 교표와 교기 디자인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며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우편 또는 학교 행정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54회 설악문화제가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속초 엑스포타워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설악문화제는 설악 아트워크라는 주제로 일부에서는 속초 사회단체들과 각동 주민들이 직접 참가해 유명 디자이너 이영숙 디자이너가 제작한 옷을 입고 패션쇼를 펼칩니다. 2부에서는 연예인 삼이자, 전원주, 정영숙 씨 등이 참여하며 3부는 최성수, 신관흥, 재즈 퀸텟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사전 행사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속초 주민들이 참여하는 속초시민 가요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정부의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따라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승마체험 10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양군은 일반과 생활승마 부분에 1인당 32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 승마의 경우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9만 6천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양양군에 승마체험장이 없는 관계로 승마체험은 고성 오션소호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뉴스를 더 쉽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폐광지역 특별지원법 만료를 앞두고 강원랜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뉴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해보셨어요? 저요? 저도 해봤죠, 카지노.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강원랜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카지노죠. 그런데 요즘은 룰렛 없이도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아도 강원랜드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환으로 처음 세워졌습니다. 광산 지역이 폐업하면서 일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이 지역을 지원하고자 1995년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 결과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독점 사업자로 지역에 새로운 랜드마크 강원랜드가 세워졌고 그 수익의 일부를 폐광 지역이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0년 기한이었던 법안은 두 차례 연장된 끝에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이 만료되면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 보장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미 부산, 인천, 제주 등에서 카지노 설립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 상황에서 강원랜드의 고민도 깊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섰는데요. 강원랜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강원랜드는 카지노다라는 공식을 깨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1300m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곤돌라. 20분 정도 지나자 그림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많이 있는데 사계절 가족형 복합 리조트가 이제 완성됐다고 저희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여기 하면 다 카지노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카지노는 따지고 보면 저희 전체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전체 면적의 3%도 안 돼요. 카지노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창출을 해서 소위 비카지노 쪽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결국 시너지 효과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뭐 스키 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저희가 뭐 소위 폐가망신하고 뭐 이런 뭐 형태가 아니잖아요. 잠깐 들리셔서 잠깐 즐기실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카지노인 거지. 사회적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예, 해보셨어요? 저요? 저도 해봤죠, 카지노는. 물론 강원에 대해서는 안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산속을 걸어다니는 트레킹 코스부터 야생화 꽃밭을 지나가는 카트 투어는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 특히 인기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코스를 자랑하는 스키장은 매년 수많은 겨울 스포츠 매니아들이 찾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문을 연 워터파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의 완성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폐광지역 특별법 폐지를 앞두는 큰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원랜드의 전략과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비중을 최대한 줄이면서 고객분들이 카지노 외에 리조트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트랙션을 신규 사업들을 도입하고 개발해서 카지노를 제외한 하이원 리조트만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카지노를 넘어 새로운 변화에 뛰어들고 있는 강원랜드. 지역을 알리는 하나의 창구가 되어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카지노를 넘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강원랜드의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CJ일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이 지나고 화요일 우리도 저녁 절기에 맞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전날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11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강릉 26도, 속초와 원주 25도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구름 많지만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당분간 쾌청한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